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오늘은 투표할 수 없고 내일 저녁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손 소독을 하고 불필요한 대화와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와 국감을 포함해 7장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한 장을 더 받게 되고 특별자치도인 세종과 제주에서는 각각 4장과 5장을 받게 됩니다. 자, 투표용지가 많아서 많이들 좀 조심해서 주의 깊게 투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야 지도부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낸 각 후보들 오늘 긴장의 하루 보낼 텐데 대부분 사전투표 참여했겠죠? 네, 여야 정당 지도부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일제히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 투표를 고려해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원도 원주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 뒤에 국회 얘기해보죠. 2차 추경이 당초 예상대로라면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예상했었는데 아직 막판 협상 중인가 보죠?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회동을 하며 사실상 최종 협상에 나섰는데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2차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59조 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다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실상 20조 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늦더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두터운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오늘 여야 회동에서 추경안 협상 외에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와 국회의장 단 선출을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없애고 공직자 검증 업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둔다고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 밝혔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DB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밝힌 입장이었는데요.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 관리단에 대한 야당의 지적엔 미국이 그렇게 한다,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정은 사정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거듭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검증 기능을 옮기는 게 권한 분산과 투명성 제고 때문이라며 원래대로 인사혁신처로 가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을 하루 만에 끝내도록 진료체계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535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금요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17주 만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6명 줄어 207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천여 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 그리고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에 활용하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대응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서울 중구 미군 공병단부지에 새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확진자와 격리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차인 내일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6시 반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대상 투표 안내 문자, PCR 신속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신규 발열 환자가 엿새째 10만 명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10만 46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69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번엔 옆나라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2년가량 문을 닫았던 일본이 다음 달 10일부터 해외 여행객들을 다시 받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빗장을 다시 푼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도 다음 달 초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 연간 200만 명이 넘게 이용한 노선으로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가장 빠른 노선입니다. 현재 일본에선 수도권 관문공항인 하네다와 나리타 등 5곳에서만 국제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인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 있는 국제선 운항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등 98개 국가와 지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와 자택 등 대기도 면제됩니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감염 위험에 따라 국가나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입국과 검역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행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입국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규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송승용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건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가 아니라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강원도 홍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첫 돼지 농장 ASF 발생입니다. 이 농장에서 돼지 4마리가 죽은 게 발견된 건 어제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했더니 폐사체 4곳 가운데 2곳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어 다른 돼지 13마리에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돼지농장과 도축자, 사료공장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농장은 방역인력 30여명을 투입해 농장에 있던 돼지 1,5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정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특별방역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 홍천군의 돼지농장 15곳에 돼지 15,000여 마리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돼지농장 200여 곳 전체 돼지 51만여 마리에 대해서도 ASF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동승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한 뒤에 인도태평양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순방 이후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24일이었죠. 인도, 호주 정상이 쿼드 회의를 열고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13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넘나드는 연합 공중훈련